어머, 너 윤이 아니니? 오랜만이다. 그나저나, 너 아직도 이러고 다니니? 은행 대기석에 울려 퍼진 냉소적인 목소리. 화려한 금팔찌를 번뜩이며 나타난 고등학교 동창 미자가 윤희를 훑어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네. 옷차림 보니까 딱 알겠다, 얘. 힘들게 사는 게 얼굴에 다 쓰여 있네. 수수한 옷차림에 윤희를 비웃으며 자신의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미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윤희에게 쏠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고, 오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은행장이 허둥지둥 뛰어나와 윤희의 남편 정우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 사장님? 순간 얼어붙는 은행 로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커지는 미자의 얼굴. 30년 동안 평범한 남편인 줄 알았던 정호의 숨겨진 정체. 과연 윤희는 자신을 괴롭힌 미자에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금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곳으로 좋은 기운과 행운이 전해지길 소망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화요일, 윤희는 언제나 그렇듯 7시 정각에 잠에서 깼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세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선 윤희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 가는 날이네요. 윤희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2세의 그는 키도 크지 않고 특별히 잘생긴 편도 아니었지만 언제나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리비 내는 건 말이죠? 알겠습니다. 점심 먹고 같이 나가면 되겠네요. 이들 부부에게 매월 15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은행에 직접 가서 내는 날이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처리하지만 윤희와 정호는 여전히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을 간단히 마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10년 넘게 살아온 이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윤희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정우와 함께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여전히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크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중산층의 삶이었죠. 은행에 도착하자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우가 먼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67번이네요. 지금 38번 부르고 있으니 좀 기다려야겠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석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은 언제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창구 직원들의 단조로운 목소리, 번호가 불릴 때마다 들썩이는 대기석의 사람들, 그리고 천장에서 나오는 잔잔한 배경음악까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평범했습니다. 40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윤희는 남편 옆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기석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부터 그들과 같은 중년 부부,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온 할머니까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죠. 정우는 조용히 신문을 꺼내어 읽고 있었고 윤희는 가방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안경을 닦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조용한 시간들이 쌓여서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화려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일상이었죠. 40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와주세요. 번호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 10분. 아직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오늘 저녁 메뉴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윤희의 입가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윤희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화요일 오후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루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머, 이게 누구야? 갑작스럽게 들린 큰 목소리에 윤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려한 분홍색 코트를 입고 금팔찌가 번쩍이는 여자가 윤희 바로 옆자리에 앉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미자였습니다. 같은 나이 58세이지만 미자는 윤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파마를 새로 한 듯 부풀려져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손목에는 반짝이는 팔찌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는 모습까지 전체적으로 화려함을 과시하고 있었죠. 아직도 이런 데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네? 미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엔 다 인터넷 뱅킹으로 하는데 참 옛날 사람 같아. 윤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익숙해서 그래. 직접 하는 게 더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안전하긴 뭐가 안전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미자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쩍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미자를 바라보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고등학교 친구라는 것쯤은 금세 눈치챘을 테지만 그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희야, 넌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 예전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잖아. 항상 수수하고 돋보이지도 않고. 미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봐, 남편이 사업 잘 돼서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 윤희는 속으로 모욕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어넘기려 했죠. 그래도 우리는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어. 만족? 그래. 미자가 손목의 금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팔찌 하나만 해도 몇백만 원 하는 건데. 아, 미안해. 너한테는 너무 비싼 얘기였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쪽을 향했습니다. 윤희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호도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잖아, 윤희야. 넌 항상 가난한 집 애였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고. 미자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쓰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넌 뭐하고 사는 거야?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고? 윤희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정우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기가 애매했거든요. 건설 관련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인지 잘 몰랐습니다. 정우는 집에서 일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건설 쪽 일해. 건설 일꾼? 아, 그럼 일용직이구나. 미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매일 일해야 돈 들어오는 거네. 힘들겠다. 우리 남편은 사업가라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들어와. 50번 고객님, 7번 창구로 와주세요. 안내 방송이 울렸지만 미자는 계속해서 윤희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처럼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윤희를 깎아내리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67번 고객님, 드디어 그들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자의 끝없는 비아냥거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정호도 조용히 일어나 윤희를 따라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은행 안쪽에서 허둥지둥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곧이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은행장이었습니다. 대기석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무슨 일인가 하며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도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장이 정호 앞에 서더니 갑자기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지요. VIP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순간 은행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사장? 누구를 이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설마 정호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윤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호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 은행장님. 그냥 일반 업무 보러 온 거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은행장은 여전히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호에게 몰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이사장이라고 했나? 어느 회사 이사장이지? 와, 정말 부자구나. 윤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이사장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정호가 건설 관련 일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설마 회사 이사장이었단 말인가요? 여보.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윤희를 가난하다고, 일용직 남편을 두었다고 비웃던 자신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도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은행장은 계속해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석에서 기다리시면 안 되죠. VIP실이 어디 있습니까? 정호가 체념한 듯 물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은행장이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윤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이사장? 그것도 은행장이 이렇게까지 공손하게 대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동안 왜 아무 말 없이 지낸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대기석의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고 미자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윤희를 깔보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윤희의 남편이 자신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윤희는 어리둥절한 채로 남편을 따라 VIP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계속 꿈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남편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VIP실 문이 닫히자마자 윤희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커다란 책상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들이 있는 이 공간에서 윤희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이 사장이 뭔가요?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 언제나 때가 안 맞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기신 거예요? 은행장이 차를 가져다 주고 나간 후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하죠? 제가 젊을 때 건설회사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거. IMF 때 회사가 망했잖아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시절이었죠. 정우가 실직하고 둘 다 앞이 깜깜했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 회사 사장이 빚에 쪼들려서 회사를 헐값에 넘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출받아서 인수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빚더미였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정도였으니까. 윤희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 안 했어요. 그냥 다른 회사 취직했다고만 했잖아요. 정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죠. 현장도 뛰어다니고 영업도 하고 심지어 청소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미자 말입니다. 미자도 분명 번호표를 들고 있었는데 왜 그런 큰 소리를 쳤던 걸까요? 그때 정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은행에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무슨 이유죠? 대출 연체자 명단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연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은행 최대 주주가 내 회사거든.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윤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최대 주주? 그럼 정우가 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정우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당신 동창 미자 씨 이름이 있더라고요.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자가요? 대출금이 상당해요. 이미 연체 개월 수도 오래됐고.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경고장 발송 대상자 명단에도 들어가 있어요. 윤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미자가 아까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신을 비웃던 것이 사실은 빚에 쪼들리면서도 허세를 부린 거였나요? 금팔찌나 명품 가방도. 윤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다 가짜이거나 아니면 빚으로 산 거겠죠.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경우가. 윤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자에게 모욕당한 것은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처지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자신의 남편이 이런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럼 당신은 정말 부자인 거예요? 정우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이 무거워서 힘들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평범한 남편으로 지내고 싶었어요. 윤희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라니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남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손등과 굳은 살이 있는 그 손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손이었다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어서 제가 직접 공사 현장에서 일했죠. 정우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당신이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미안했어요. 사실은 제가 사업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든 건데. 윤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우가 새 직장에 다닌다고 했지만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던 모습,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나가던 모습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한 10년 전부터요. 정부 사업을 몇 개 따내면서
회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투자도 하게 되고 이 은행 지분도 사게 되었죠. 지금은 지역에서 꽤 큰 건설회사가 되었어요. 그럼 직원들도 많고요? 200명 정도 되죠. 그분들 가족까지 생각하면 700명 넘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의존하고 있어요. 정우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책임감도 크죠. 윤희는 갑자기 남편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조용하고 평범한 남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니요.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말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우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돈이 생기면서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그런 게 싫었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했겠네요.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걸 알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만큼은 그냥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지내고 싶었어요. 당신과 조용히 살고 싶었고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은행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밖에서 소란이 있어서요. 무슨 소란인가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까 대기석에 계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좀 흥분하셔서요. 이사장님과 아는 사이라고 하시면서 꼭 만나야 한다고. 윤희와 정우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였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 이사장님 부인분과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시면서 은행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가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윤희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자의 상황을 알고 나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 지금쯤 미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것 같았죠. 일단 만나보죠. 윤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정리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로비로 나가볼까요? 은행장이 앞장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윤희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자에게 위축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바뀐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VIP실에서 로비로 나오는 길, 윤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미자에게 모욕당하며 위축되어 있던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정우가 윤희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윤희에게는 평소처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알고 지낸 남편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다니 아직도 꿈 같았거든요. 로비에 나오자마자 미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분홍색 코트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도 바닥에 내려놓고 있었죠. 윤희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달려왔습니다. 윤희야, 부탁이 있어. 미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정 생각해서 남편분께 한 번만 말 좀 해줘. 윤희는 미자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 그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예정이라니? 아까는 나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그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미자가 윤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희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줄 알아? 윤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 나를 가난하다고 비웃더니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정호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미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윤희에게 매달렸습니다. 윤희야, 나 정말 막다른 길이야. 집까지 날리게 생겼어. 그게 내 잘못이야? 윤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허세 부리며 빚내서 산 것들로 나를 모욕한 게 내 탓이야? 은행장이 다가와서 정호에게 서류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이사장님, 이분 연체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미 최종 통고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정호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 대출금이 7천만 원이고 연체 기간이 6개월. 이미 법적 조치 예고도 나간 상태네요. 미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칙대로라면 담보 부동산 경매 진행입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연장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미자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그 집은 우리 딸 시집 보낼 때까지는 지켜야 하는데. 윤희는 미자를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야, 너 기억해? 고등학교 때 내가 도시락 싸올 돈이 없어서 굶고 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미자가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친구들 앞에서 쟤는 원래 가난해서 그래라고 했어.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했잖아.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깔보고 비웃으면서. 윤희야, 그건 이제 와서 예정이라고? 너한테 예정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비웃던 이 삶이 사실은 가장 든든한 삶이었어. 난 이제 내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 정호가 은행장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연체건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미자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윤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복수의 쾌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도 느껴졌거든요.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생각만큼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은행장에게 처리하세요라고 말한 후 로비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무슨 일인가 하며 이쪽을 힐끗힐끗 바라보고 있었죠. 이사장님, 은행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미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는 절망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희야, 너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윤희는 미자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미자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자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화가 난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그동안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게 화가 나는 거야. 미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너는 나를 한 번도 진짜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잖아. 그냥 자신이 우월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만 생각했어. 윤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미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거짓말로? 윤희가 반문했습니다. 빚으로 산 가짜 명품들로, 그리고 나를 깎아내리면서. 정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것은 윤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입하지 않고 있었죠. 윤희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미자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야, 나는 너의 빚을 없애줄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 뭔데? 앞으로는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겉모습만으로, 돈에 많고 적음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말라고. 윤희가 일어서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큰 교훈을 얻었어.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진짜 품격이 뭔지 말이야.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정말 미안해, 윤희야. 그때 정우가 은행장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은행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더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상환 계획을 새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미자가 놀란 눈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윤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냉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자가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윤희가 마지막으로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이제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 허세 부리지 말고 내 분수에 맞게 살아가라고. 미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은행을 떠났습니다. 미자가 은행을 떠나고 나자 로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정우가 은행장과 간단한 업무를 마치고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집에 갈까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우와 함께 은행을 나섰습니다. 오후 햇살이 여전히 따스했지만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길을 걸으며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뭐가요? 당신이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다는 게. 윤희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가끔은 당신께 털어놓고 싶었어요. 특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더 그랬죠. 하지만 당신이 걱정할까봐 참았어요. 앞으로는 함께 걱정해요. 윤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나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게요. 정우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묵묵히 견뎌오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똑같은 길이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윤희는 문득 미자를 생각했습니다. 여보, 미자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윤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를 모욕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줘서 다행이에요.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뭘 걱정했는데요? 제가 권력을 이용해서 복수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윤희가 정우의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며 윤희는 이 평범해 보이는 집이 사실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에서의 일상은 여전히 소중하고 평범해야 한다는 것도 느꼈죠. 여보, 저녁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윤희가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어때요? 오늘 같은 날에는 집밥이 최고인 것 같은데. 윤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저녁을 준비하며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큰 회사 이사장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런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정우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저요? 미자 씨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던 모습 말이에요. 제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혼자서 훌륭하게 해결하시더라고요. 윤희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주눅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당당하게 사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날 밤 윤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믿는 마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마음 말이죠. 정우가 옆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줄게요. 윤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떳떳하게 당신 곁에 설 거예요. 진짜 이사장 부인다운 모습으로요. 그날 이후 윤희는 더 이상 가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진정한 자신감을 찾았다는 것이었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희의 당당한 발걸음은 과거에 눌려 살던 기억까지 씻어내듯 환하게 빛났습니다.